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대학살의 현장이 되고, 설탕 뽑기 하나 잘못하면 곧바로 저승으로 가는 황당한 시츄에이션. 아이들놀이가 죽음의 게임이 되는 오징어 게임은 쏟아지는 호평 속에서도 비슷한 작품들을 베껴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 이전에 비슷한 설정을 다뤘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봅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죽음의 서바이벌 게임 하면 아마 이 영화가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 일본 열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문제작 배틀 로얄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동명소설은 원래 1996년에 완성되었지만 학생들이 서로를 죽인다는 잔인한 설정 때문에 출간이 금지되었다가 1999년에 극적으로 출간되면서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잔혹한 설정과 이를 극대화시킨 피칠갑의 표현 수위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개봉이 금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배틀로얄은 10km 반경의 무인도에 임의로 선정된 학급 전체가 강제로 이송되고 단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살인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そこで今日は皆さんにちょっと殺し合いをしてもらいます。最後の一人になるまでです。反則はありません。 참가자들의 목에는 심장박동을 감지해서 참가자의 생존 여부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목걸이가 채워져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정해진 규칙을 어기거나 강제로 해체하려고 하면 폭발하는 폭탄으로도 작동하게 됩니다. 서바이벌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3일간의 제한시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죽여서 끝까지 살아남는 단 한 명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일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살아남은 모든 참가자들의 목걸이가 폭파되도록 되어 있죠. 결국 3일 동안 그저 숨어있기만 해도 결국엔 모두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 친구들을 모두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 됩니다. 게임의 공정성을 위해서 3일간 버틸 수 있는 생존용품이 지급되고, 총부터 도끼, 낫, 추적장치까지 랜덤으로 무기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게임이 진행되면 하루 4번 방송으로 죽은 참가자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영화상으로도 친절하게 사망자의 이름과 생존자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배틀로얄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이 게임이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된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어른들을 깔보는 어린 세대를 교육시키고 필사적으로 싸워서 가치 있는 어른으로 키워낸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배틀로얄 법이라는 황당한 법이 만들어지고, だから偉い人たちは相談してこの法律を作りました。バトルロワイヤル 이를 수행하는 전문 조직까지 창설됩니다. 배틀로얄이 시작될 때는 이 위원회에서 만든 아주 경쾌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틀어주기까지 하죠.はい、こんにちは。 배틀로얄은 사실 게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생존 전투입니다.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거나 상대방과 편을 나누어 일종의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도 반칙도 없이 그저 서로가 죽고 죽이는 가장 1차원적인 서바이벌에 기초를 세운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배틀로얄보다는 많이 늦게 만들어졌지만 살인 서바이벌 게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영화가 헐리우드에도 있습니다. 바로 2012년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헝거 게임입니다. 2008년 출간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4편으로 완결된 헝거 게임 시리즈는 4편 영화 통산 전 세계 30억 불 흥행을 기록한 메가 히트 시리즈였습니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전 세계적인 국가의 멸망이 일어나고 미국은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수도 캐피톨과 이를 둘러싼 13개의 가난한 디스트릭트로 분열됩니다. 이 중 13번째 디스트릭트가 캐피톨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캐피톨은 이를 완전히 섬멸시켜 버리는데요. 이때부터 이 반란의 결과를 상기시키고 캐피톨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 헝거 게임이 창설됩니다. Welcome to the 74th Annual Hunger Games!
헝거게임은 매년 12개의 지역에서 18세 이하의 남녀 한 쌍을 임의로 선발해서 마지막 생존자가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우승자에게는 막대한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우승자의 고향에도 음식과 보급품이 상품으로 지급됩니다. 헝거게임은 미성년들만 참가해서 서로를 죽이는 서바이벌이라는 점에서 배틀로얄과 거의 비슷한 설정입니다. 랜덤으로 지급되는 무기나 매일 밤 사망자가 전광판에 표시되는 컨셉도 배틀로얄의 설정과 비슷하죠. 배틀로얄과 헝거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이 진행되는 포맷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무인도에서 암암리에 펼쳐지는 배틀로얄과는 달리 헝거게임은 철저하게 재미를 위해 설계된 경기장에서 리얼리티 쇼의 포맷으로 참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 방송됩니다. 캐피톨의 시민들에게는 이 헝거게임이 연중 가장 큰 행사이자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고 죽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생존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드라마가 오히려 더 큰 관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단순히 참가자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1차원적인 서바이벌이 아니라 주최 측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장애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일종의 미션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게임적인 요소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On my account. 1, 2. 헝거게임은 배틀로얄과 거의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은 조금 다른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블록버스터로서 관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5세 등급으로 만들어져서 선열이 낭자하는 잔인한 장면들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죽고 죽이는 전투 자체보다는 각 참가자들이 동맹과 배신을 거듭하는 관계, 또 이 모든 게임을 관장하는 주최 측의 숨겨진 이면을 밝혀내는데 더 많은 러닝타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they do, and we must fight back! 아마도 오징어 게임과 가장 비슷한 작품을 꼽으라면 이 시리즈일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된 아리스 인 보더랜드입니다. 2010년부터 6년간 주간지에 연재된 만화를 원작으로 8편의 에피소드로 제작된 TV 시리즈로 원작 이야기의 완결까지 다룬 두 번째 시즌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기의 설정 자체는 오늘 소개드린 작품들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거의 판타지급의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시간을 보내던 주인공 아리스와 친구들이 잠깐 화장실에 들른 사이 원인 모를 정전이 발생하고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제품들이 불통이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밖에 나와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이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리 한복판에 게임 참가를 알리는 공지가 전광판에 나타나는데요. 게임은 매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참가자가 게임장에 입장하게 되면 게임장 외벽에 레이저로 경계선, 즉 보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보더는 한번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제목이 아리스 인 보더랜드인 거죠. 一度ボーダーラインを越えたらもう出られない。ゲームに参加するしかない。 게임장 앞에는 한 사람에 한 대씩 스마트폰이 지급됩니다. 게임의 시작과 함께 트럼프의 모양과 숫자로 게임의 종류와 난이도가 표시됩니다. 難易度クラブの3クラブの 3? トランプのマークごとに大まかなゲームのジャンルが決められている。クラブはチーム戦、ダイヤは頭脳戦、あとは人の心をもてあそぶ裏切りのゲー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고 시간 내에 게임을 완료하지 못하면 참가자는 죽게 됩니다. 끝까지 생존한 참가자에게는 클리어한 게임의 난이도에 따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지는데요. ゲームに生き残った方へビザを支給します。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비자의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도시 곳곳에 공지를 보고 게임에 참가해서 이겨야만 하고요. 비자가 만료되면 이렇게 하늘에서 레이저가 내려와서 즉사하게 됩니다.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단순히 참가자들끼리 죽고 죽이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징어 게임과 가장 유사한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참가하는 게임이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처럼 아이들 놀이에 변형된 형태인 점도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데요. 각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참가자들이 게임의 내용이나 규칙을 알지 못한다는 점, 人をもてあそぶ裏切りのゲーム 게임의 종류에 따라 협력이 중요한지 경쟁이 중요한지가 결정되는 점도 두 시리즈의 유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分後羊の首輪は全て爆発します。はどういうこと？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초반에는 게임 진행 자체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 게임을 만든 주최 측에 대한 의문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이상한 세계로 오게 된 참가자들이 이곳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게임 자체보다는 참가자들 간의 세력 다툼, 정치, 또 게임 주최 측에 대한 추적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작품과는 분명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기본 설정상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분명 오징어 게임은 기존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혹은 답답했던 여러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나름의 특징과 장점을 갖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몸으로요? 일단 게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임이라는 점, 그것도 참가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가장 단순 명료하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는 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초대장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으로 게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친절하게도 게임 참가 동의서에 스스로 서명을 하고 이후 6일 동안 6개의 게임에 참가해서 승자에게는 막대한 돈이 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더불어서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 게임을 중단하고 모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게임의 참가자들은 첫 번째 게임 이후 투표를 통해서 게임의 중단을 결정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죽음의 게임보다 더 끔찍한 게 빚에 쪼들리는 원래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제 발로 이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게임의 주최 측에 대한 설정도 기존 작품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리즈를 정주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은 마지막에 이 게임을 누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주인공을 비롯한 게임의 참가자들은 돈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주최 측에 대한 의문보다는 게임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게임 외적인 부분보다는 게임 자체, 참가자들 자체에 집중하면서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더욱 높이고 더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진행 역시 기존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 자체는 참가자들끼리 서로를 죽이고 한 명만 생존해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기본적인 룰 자체가 6개의 게임을 통과한 모든 사람이 우승자이기 때문인데요.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자들이 초반에 진행하는 두 가지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설탕 뽑기는 서로 간의 경쟁 없이 각자만 잘한다면 모두 승자가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게임부터 상대방을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 게임이 등장하고 이후 경쟁자를 자유롭게 제거할 수 있는 폭주의 밤이 더해지면서 협동과 경쟁, 동맹과 배신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차별점은 주인공의 캐릭터입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작품들에서 주인공의 성향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군급의 활실력을 가지고 있는 헝거게임의 캣니스, 실패한 인생이지만 게임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아리스 인 보더랜드의 아리스처럼 주인공의 특별한 재능이 생존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つまりこのフロアには9つの部屋がある。パズルゲームみたい。アリスの得意分野。 거기에 배틀로얄의 주인공처럼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절대적인 이타심이 주인공을 다른 참가자들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은 한두 가지의 수식어로 대변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심하게 말하면 어중간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막대한 빚만 떠안고 있는 인생의 낙오자 성기훈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두 번째 게임에서는 우연한 발견으로, 세 번째 게임에서는 팀원을 잘 만나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죠. 이후로도 상대방이 양보해줘서 순서를 잘 뽑아서, 이 정도면 운도 재능이라 할 만큼 인복과 운복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재능이 아니라 성품은 어떨까요?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을 최우선으로 할 만큼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감네. 분명 순수한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뭐라고 했지? 어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위협을 느끼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려고 칼을 꺼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성향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어찌 보면 평범한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오징어 게임을 가장 현실적인 생존 게임으로 만들어준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